충성! 안녕하십니까, 이승규입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바빴어요. 취직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게으른 탓이죠.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사과도 사과인데 스주 형 타국에서 저희 채널한테 돈을 벌어다 주시는 스주 형한테 하는 사과기도 합니다. 형이 고생하는 동안 저는 취직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할 컨텐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본체를 구성할 때 굉장히 짜증나는 게 있죠. 국밥으로 여겨지는 7500F가 지금 며칠째 안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도 금방 빠질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러니까 소량밖에 없는 거죠. 아마 공식 대수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7500F라고 하면 뭐예요? 8000번대 캐시 반토막 난 라인 말고 좀 저렴하게 국밥처럼 막 사 먹을 수 있는 까지는 아니겠지만 23번이니까 저가 CPU죠. 저가 CPU인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600X 비싸. 확실히 좀 문제가 돼요. 좀 체감상 한 10만원 더 비싸죠. 그래서 조금 불쾌합니다. 불쾌했는데 최근에 하나 구했죠. 지금은 3주 전 좀 올랐고 이 정도가 제가 산 금액인데 대충 20만원 정도의 9600X가 풀렸습니다. 135달러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9600X가 그나마 좀 싸게 풀린다는 게 그나마 희망이고 그래서 저도 AMD 시스템에 왜 필요했냐면은 대충 예고를 드리자면 요걸 한번 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9600X가 필요했는데 9600X와 7500F 간에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뭘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AMD에서 재밌는 기능을 하나 내놨는데 그게 OPP라는 기능이고요. OPP라는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성능 차이를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7500F의 스펙입니다. 비슷합니다. 7000번대 시리즈의 지금 CPU 코어 수의 TSMC 5나노로 만들어져 있고 DDR5에 외장 배치 요구되고요. 그 외에 자 여기서 봅시다. 7500F 안 나오고 비슷한 이게 특성을 공유하니까 사양 모두 열어봅시다. 뭐가 문제? 바로 이겁니다. 최대 메모리 속도가 5200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PC의 DDR5에 대한 선택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9600X 정확하게. 9600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양을 열어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기본 메모리 속도가 2000원일 때 56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 램 스피드가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선택이 유의미한 방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솔직히 램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방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고해상도로 게임을 즐기면 즐길수록 램 속도와 게임의 프레임과는 그렇게 유의미한 방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유관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이머들은 X3D 같은 데에 이제 열광한 이유가 그런 거니까 이제 이런 데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벤치마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스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이오스에 들어가면은 주인 화면이고요. 7500F의 B650M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썼던 메모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킹뱅크란 메모리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킹뱅크 7200 메모리를 샀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메모리는 이제 기본값은 4800이니까 그리고 7500F의 기본 성능은 5200이니까 5200으로 바꿔서 설정하는 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5200 이제 D램 스피드를 갖다 바꾸겠죠. 5200으로 바꿔줍니다. 예, 그리고 껐다 킵니다. 껐다 켰을 때 어떤 점이 재밌냐? 먼저 CPU Z로 잠깐 보게 되면은 CL 값이 아주 평범하게 들어가 있고요. 42면은 5200의 정석적인 속도죠. 원코어 프리퀀시라고 나와 있는 게 D램 프리퀀시랑 똑같습니다. 이 상태로 게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 게임이라고 하면 항상 하는 테스트 발로란트로 테스트를 했고요. 발로란트의 사격장의 구간에서 그냥 프로토로 가장 비싼 총을 땡기는 걸로 실험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520을 시작해가지고 점점 내려갑니다. 450 한번 찍었고요. 440 찍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최저값이 447 나왔었네요. 450까지 내려가고 이런 종류의 격렬하게 움직이는 저해상도의 낮은 성능의 게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메모리가 XMP도 되지만 AMD니까 X4가 되는 메모리입니다. X4 어떻게 설정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D램 스피드 오토로 바꾸고 여기서 위쪽에서 X4를 켜줍니다. 켜줍니다. CPU Z를 켜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주 유의미한 지점이 딱 보세요 지금.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7200까지 정확하게 올라와서 듀얼 채널이니까 정확하게 7200까지 찍힙니다. 근데 언코어 프리퀀시가 1798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CPU 내부 통신이나 보셔도 되고 그 SoC와 CPU 간의 통신이나 보셔도 되는데 이 언코어 프리퀀시가 굉장히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아까보다 성능이 잘 나옵니다. 별 차이 없죠? FSP가 460, 아까 403까지 잠깐 찍혔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잠깐 튄 거니까. 5200 메모리와 이거가 7200 켰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해?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수 이승규입니다. 저는 용산에서 가장 국제적인 장소, 용산에서 가장 핫한 장소, 용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국방부 아니고 여기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걸 왜 여기서 해? 용산에서 그나마 카메라 찍어서 예쁘다 이거 그거 때문에. 자, 저는 노드 VPN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이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노드 VPN 어떤 서비스입니까? 가장 빠른 VPN이라고 여러 번 인증을 받은 그곳, 가장 안전한, 로그를 남기지 않는다는 인증을 여러 번 받은 그곳, 바로 노드 VPN입니다. 노드 VPN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 외시, 내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외시, 내시라는 기능이 뭐예요? 바로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은 그 기능이죠. 노드 VPN하고 편한 건 있다, 없다. 있을지도 모르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안전하고 제가 써봤을 때 가장 편한 것은 노드 VPN입니다. 나는 근데 노드 VPN을 갖다가 굳이 왜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 그거밖에 얘기를 못하겠어.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제일 빠르다고. 싸고 빠른데 뭐가 더 많이 필요해? 도대체 싸고 빠르다고 뭘 얘기해? 용팔이 훈련소와 노드 VPN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가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까지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대표 댓글, 고정 댓글 아마 고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산역을 보여주면서 페이드 아웃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다 정하면 어떡해? 그럼 누가 정해? 근데 여기랑 노드 VPN이랑 무슨 상관이야? 예쁘게 광고를 찍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나 간다 이제! 야, 마이크 가져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00을 처음으로 낀 장면입니다. 9600 같은 경우에 꼈어서 이 CPU의 기본 메모리 성능인 5600을 놔둔 그런 상황입니다. 꽤 차이 나죠? 아까는 450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644까지 나옵니다. 490까지 떨어지네. 473?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 드디어 좀 이제 메모리의 성능이 좀 유관하게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대 프레임은 훨씬 더 높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600이 찍히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9600X로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X4를 키게 되면은 7200으로 잡히는 게 확인되나 CPU Z를 돌려보면 여전히 언코어 프리퀀시 떨어집니다. 최고 프레임은 잠깐 670까지 찍혔던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올랐고, 이제 실제로 총기를 난사해보면은 537까지 떨어지고, 아까보단 좀 더 잘 방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400까지는 안 내려가죠? 373 잠깐 찍혔었네요. 잠깐 찍힙니다. 잠깐. 방어가 좀 중요하신 분들은 좀 거슬리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종류의 간접적인 재밌는 부분이었고, 이게 핵심. 자, MSI사의 이제 바이오스에서 OPP가 생깁니다. 옵티마이즈 퍼포먼스 프로필인 것 같죠? 누르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16 DDR6000이 딱 나옵니다. 하이닉스 모듈을 쓴 16기가짜리 메모리는 우리가 오버 가이드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AMD 측에서, 그리고 메인보드 측에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여기서 6000 찍히고요. CPU Z에서 바로 이겁니다. 언코어 프리퀀시가 제일 높아요. 지금까지 동기화가 되죠. 실제로 성능 얼마나 나오냐 봅시다. 단 한 번도 400번이 안 찍혀요.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 지금까지 일반적인 메모리로 이것과 비슷한 성능을 도달할 수 있었냐 없었냐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긴 하지만, 연구하고 다른 사람 가이드 따라 하면서 복잡하게 머리 굴렸으면 할 수 있었다가 정답이죠. 있었죠? 정답? 애매해요. 할 수 있었나? 저 같으면 좀 귀찮아서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자,
단 한 번에 가장 최적화된 값을 불러올 수가 있는 기능이 이번에 9000번대에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 정도라고 하면은 7500이 지금 없을 때 가장 괜찮은 게이밍을 조금 시도해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A-Die DDR5 메모리를 차용한, 예를 들어가지고 클레브, 팀그룹, 패트리어트 에모 말고 일반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을 쓴다면, 그 유통사에서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준 거를 쓴다고 하면 적용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7200짜리 메모리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9600X를 씀으로써 OPP를 활성화함으로써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죠. 물론 테스트 한계, 발로란트고 저가고 이제 그거긴 해요. 이제 그런 지점인데, 하여간 뭐라 그러지? 당신이 게임 성능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유저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있는 7500F를 좀 버리고 9600X를 좀 구해보는 게 어떨까? 재밌는 지점이었고요.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수준형 너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감기도 걸렸었고 이거 핑계대서 뭐합니까? 하여간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다음에 또 빠른 메이턴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